예, 안녕하십니까. 황남문회계TV의 황남문 회사입니다. 오늘은 건설 회사와 관련된 금감원 보도 자료를 2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시즌이 절반쯤 지났습니다.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제 벌써 절반이나 왔으니까요. 이제 절반만, 나머지 기간만 잘 버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주제는 좀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바쁘다는 이유로, 핑계로 이렇게 좀 미뤄진 것 같습니다. 이게 적시에 정보를 제공해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말씀드릴 보도 자료는, 건설회사의 건설계약과 관련 우발부채 주적 공시 모범 사례입니다. 예, 주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많이 어렵다. 고금리, 고물가, 그리고 거래 절벽 등 많이 어려운데,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미분양 사업장이 증가하면 PF 대출의 신용을 보강하기 위해 보증 등을 제공할 건설회사의 재무상황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 그렇죠. 예. 이처럼 건설회사의 우발부채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현대는 이렇게 정보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지금 회사별로 다 이게 양식이 다르다 보니까 좀 실제로 좀 확인하기가 어렵고요. 이게 워낙 다 다양하고요. 복잡하고 건설회사들이 우발부채 엄청 복잡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 유형의 지급 보증이라든지 연쇄 보증, 그 자금 보증 약정 등이 있다 보니까요. 책임준공 약정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그 비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주성 양식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 최근 이제 부동산 경기가 워낙 어려우니까요. 태형건설도 워크아웃에 들어갔고, 최근에도 이제 많은 또 지방에 있는 건설 회사들은 또 더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금리도 많이 오르고, 실제 이제 체감하는 금리는 더 높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종합건설사나 이제 그 전문건설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24년도도 인허가 물량이 많이 줄고 있고, 이제 착공 물량도 줄고 있어서 이게 선행지표인데, 그러다 보니까 24년도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전문 건설사로 가면 그런 어려움이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시공사는 건설사들은 이제 이중고가 될 수 있다 보니까요. 이게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물가 부담, 그 금리 부담도 어려운데 그런 이제 사업에 대한 위험, 그 책임 준공이라든지 그런 연대 보증, 이런 우발 채무에 대한 부분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공시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주석 공시 모범 사례 요약을 보시면은요. 부동산 PF 사업 단계나 종류, 고발 부채 규모 이런 부분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제 종합 요약표 양식을 마련하였다. 표를 하였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용어를 통일하고 이제 보증 금액, 현재 익스포저, 그리고 최대 익스포저는 보증 한도 등을 이제 공시하도록 했고, 사업 지역도, 사업 형태도,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 PF 대출 종류, 브릿지론인지, 본 PF 등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시하도록 했고, 그리고 복수의 신용 공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중첩 부분은 제외한다. 기존에는 이게 다 중첩해서 공시하는,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또 지적 사례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중첩 부분 제외하겠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 위험이 낮은 중도금 대출이나 SOC 사업 등은 약식으로 좀 간단한 표로 공시하도록 했다. 예. 그래서 요거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 별점 2를 보시면요, 그 PF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점 2를 먼저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PF
사업 단계별 대출 및 신용 보강 구조. 사업 단계가 이제 토지 매입에서 인허가, 그 다음에 착공, 분양 준공, 입주 정산. 그래서 토지 매입에서 인허가 단계는 브릿지론으로 자금 조달하고, 착공하게 되면 이제 본 PF 대출이 신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양이 되면 이제 중도금 대출이 이제 그 분양자들한테 이루어지고,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신용 보강을 이제 연대 보증이나 채무 인수, 자금 보충으로 브릿지론 단계부터 들어가고요. 본 PF 대출 이제 착공이 되면은 이제 연대 보증, 채무 인수, 자금 보충 이제 본 PF 대출에 들어가 동시에 이제 책임 준공 약속 이 개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설회사들이 신용 보강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표로 공시를 하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공시 사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종합요약표를 신설했다. 딱 봐도 복잡하네요. 예. 용어 통일, 만기 세분화. 보증 한도를 기재하고 지금 실행된 보증 금액을 기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간도 3개월, 6개월 이렇게 해서 3년까지, 3년 초과 이렇게 양식을 정해준 것이고요. 3개월, 6개월은 이제 그 ABCP라든지 ABS의 기간이 보통 3개월이다 보니까 3개월, 6개월 구분되다 보니까 그거에 맞춘 것 같고요. 예, 위험 수준을 반영해서 그 정비 사업, 기타 사업으로 구분하고 브릿지론, 본 PF로 이렇게 그 대출 종류도 구분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재건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타 사업이 일반 시행사가 있는 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브릿지론, 본 PF. 복수 신용 보강이 있을 경우는 중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그러니까 합집합으로 공시해라. 중첩되는 게 너무 중첩이 되면 이제 오히려 이해관성을 떨어뜨리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이 표를 만들어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은 이제 이 세부적인 내용, 그 표의 세부적인 내역들을 기술하는 방식인데, 위험 수준 반영해서 사업장 형태, 이게 뭐 아파트인지 오피스텔인지, 그 사업 지역을 뭐 시, 군 등으로 좀 구분해서 어딘지 기술을 하도록 했고요. PF 종류를 브릿지론인지 본 PF인지 조기 상한 조항이 있는지 등을 이제 개별 사업별로 이렇게 다 상세히 기술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 특반자 유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복수의 신용 보강은 똑같이 그 중첩되는 부분은 빼고 기술을 해라. 컨소시엄 같은 경우는 표를 2개로 해서 이제 컨소시엄 전체 그 위험에 노출 정도를 표로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그 부담하는 보증 내역을 또 따로 이제 표로 만들어야 되고요. 이제 중요성 고려를 해라. 그래서 보증금액, 전체 부동산 PF 보증금액의 1% 또는 100억 미만인 사업장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기타로 일괄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근데 이건 너무 좀 작은 것 같기도 합니다. 1%면은. 예. 그러니까 대부분은 사업장을 다 세세히 그 공시를 하라는 것인데, 이거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 부분은 좀 너무 강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책임 준공은 약정 금액 옆에 이제 별도로 병기는 하는데 별도 요약표를 만들어라. 예,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책임 준공과 관련된 거는 이렇게 별도 요약표로 표시를 하고, 저위험 신용 보강은 공시를 간단히 해서 별도로,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에는 이제 그 문구 하나 정도로 많이 넣었는데 그걸 어쨌든 표로 넣으라고 한 거니까 간소화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표로 넣어라. 그래도 그 상기 위에 설명드렸던 표보다는 간단하긴 하네요. 예. 이건 뭐 이제 이거는 분양이 된 것이니까 위험이 좀 덜한 것이겠죠. 예. 담보도 있는 것이니까. 예. SOC 같은 경우는 그 발주자가 지자체나 정부기 때문에 이것도 위험이 크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공시를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예, 기대 효과.
보다 체계적 일괄적으로 공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 저도 동의하고요. 충실히 기재하도록 유도하고 비교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 비교 가능성 제고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이게 기존에는 사실 이게 워낙 이게 회사별로 다르고 좀 이해가능성이 떨어지게 공시가 되다 보니까 비교 가능성이 좀 약했는데 이렇게 하면 확실히 비교 가능성은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설 회사 간의 비교 가능성이 올라가서 어쨌든 정보 이용자가 더 정확하게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건설 회사들이 많이 힘들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하고요. 그거와 별개로 어쨌든 감독기관에서는 더 이렇게 우발 부채에 대한 공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신경을 쓰겠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보도 자료는 1월 29일 날 보도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건설 등 수조 산업 결산 및 외부 감사 시 유의사항이라는 보도 자료고요. 이것도 지금 한 3주 가까이 됐네요. 예. 사실 그 금감원도 좀 보도를 늦게 한 것 같은데 저도 이 유튜브 촬영을 늦게 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예, 감사할 때 주의할 사항들을 이렇게 기술을 했고요. 예, 수조 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지금 많이 힘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진행률을 조작하거나 지급 보증 등을 누락해서 회계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투자자의 피해, 자본시장 신뢰성 훼손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보도 자료를 낸 것이고요. 그렇죠. 올해 중점 점검 항목에 이제 장기 공사 손익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모발 부채 공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하나는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이거는 그 건설업은 제외되어 있긴 했는데 그래도 하나가 이제 전환사채에 대한 매도자 콜옵션 부분이죠. 그러니까 네 개가 이제 그 24년도 중점 점검 항목인데 회계 이슈 사항인데 어쨌든 두 개가 이제 건설회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 표는 손실이 예상되는 그런 그 수조에 대해서 그 계약 그 현장에 대해서 진행 예정원가를 가소하게 계산하면 공사 손실 충당 부채도 조기에 인식을 안 하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사항이 왼쪽이고 오른쪽에 이제 예정원가를 진행률을 조작한 경우 그러면 이제 공사 손실 충당금을 조기에 인식 안 하게 되고 그 수익도 더 빨리 많이 인식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 연도는 수익을 작게 인식하고 이때 이제 그 예정원가가 올라가니까 그 공사 손실 충당 부채도 이때 반영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면 회계 절벽 효과가 생긴다. 회계 절벽이 발생한다. 예. 그래서 수주 산업의 회계 처리 특수성, 진행률을 사용한 수익 인식, 그렇죠. 예정원가를 사용한다. 예정원가가 좀 신뢰성은 떨어지는 거죠. 말 그대로 예정이니까요. 예, 예정이니까. 예, 관리손익에 가까운 느낌이고요.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준공추정 원가에서 관리손익을 또 이렇게 계속 산정을 또 할 텐데, 그거에 좀 의존하는 거죠. 회계 그 수익 인식을 예정원가에 의존을 한다. 근데 그게 더 목적 적합성은 높을 것이고요, 당연히. 수익 비용 대응도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정원가를 어떻게 추정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적시에 잘 업데이트를 하고, 그 내부 통제를 잘 갖춰서, 그 통제 컨트롤러가 적시에 검토하고 승인하는지에 따라서 이 회계에 대한 정확성, 신뢰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고요. 그 내부 통제도 중요하고 그런데 반대로 이 부분을 좀 손을 대면 이제 이 앞에서 말씀드린 예시처럼 손익을 왜곡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에는 더 유심히 봐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진행률 조작과 해결벽 발생. 방금 말씀드렸던 그 사례이고요.
그래서 이제 감리 주요 지적 사례를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총공사 예정원가의 가소 산정,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공사 예정원가에 미반영한다. 이 부분을 적시에 잘 반영하는 거는 이제 내부 통제도 좀 봐야 돼요. 예. 한 15년도에 대우건설이 그 내부 통제 예정원가 반영과 관련된 내부 통제가 좀 잘 모르겠다. 감사인이 그렇게 해서 한정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내부 통제 때문에 한정 의견을 낸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사건이고요. 예. 어쨌든 그만큼 중요하다. 내부 통제도 중요하고 예정원가에 대한 그 확인은 중요하다. 공사 진행률 상향 조작. 그러니까 이게 현장이 여러 현장이 있으면은 이제 손실이 나는 현장 같은 경우는 공사 손실 충당부채도 인식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익이 나는 현장은 빨리 그 투입률을 높이면 그 원가를 더 올리면 그럼 진행률이 올라가니까 수익을 조기에 인식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 손실이 나는 그 현장의 수익을 원가를 이제 그 이익이 많은 쪽으로 돌리는 것이죠.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이익을 조기에 인식하게 되고 공사 손실 충당부채도 인식을 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예, 이 부분도 이제 분식 사례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최근에는 이제 내부 통제가 워낙 그 강화되고 있어서 이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예, 이제 회사가 좀 목에 칼이 들어온 상황이면 어떤 이런 것도 예, 할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선급금을 임의로 발생원가로 간주한다. 예. 아직 그 진행이 안 된 것인데도 예, 선급을 했다는 이유로 다 이제 투입원가로 반영해서 진행률을 높인다. 기준서 사항으로는 이제 그 재고자 그 투입되지 않은 재료비 같은 경우는 이제 진행률 계산할 때 투입법에 따른 진행률 계산을 할 때 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 이거는 아예 그냥 아직 그 선급된 투입되지 않고 실제 이제 진행되지 않은 것을 이제 진행률에 반영을 했다는 것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전산 조작을 통해 사업간 원가 부당 대체. 이 사례가 이제 요 상향 조작, 요거하고 좀 비슷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설명드렸네요. 이 총공사 예정원가 가소 산정이 그 두 번째 설명드렸던 것이 지금 이 전산 조작을 통해 사업 간 원가 부당 대체고 이 상향 조작은 그냥 말 그대로 시뮬레이션해서 목표의 달성하기 위해서 예정원가를 조금씩 그 변수들을 손을 대서 조정을 했다. 예, 그 내용이고요.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좀 헷갈려가지고. 예, 세 번째, 공사 계약 금액이 부당 변경. 예, 발주사가 승인하지도 않았는데 증액분을 반영을 해버린다. 지연 배상금 미차가. 그리고 네 번째, 우발부채, 충당부채 누락. 예, 공시에서 누락하는 경우가 있었고, 충당부채 가소계상. 공사손실 충당부채라든지 하자보수 충당부채를 가소계상한다. 예. 최근에 이제 원자재 상승, 어쨌든 농업비도 많이 상승해서요. 원자재 상승 폭은 좀 둔화되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하자보수 충당부채율도 잘 보셔야 됩니다. 하자보수비도 많이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계속 했다고 한다면 최근 그런 추세를 좀 감안해서 좀 올릴 필요가 없는지 좀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참고로 그 하자보수비 같은 경우는 그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이 진행률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원가는 마지막 해에 반영을 해야 되고요. 이건 수익 비용 대응 측면에서는 조금 일관성은 없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진행률에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IFRS에서는 그 금감원에서 의견을 준 게 예전에 11년도에 있었는데 진행률에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각 진행 단계별로 그 하자보수비를 추정해서 반영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녹록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 진행률에 따라서 하자보수비를 반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갭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진행률 고려하실 때 예정원가
부분이 어쨌든 지금 그 감독기관에서 유의 깊게 볼 테니까 이 하자구 수비에 대한 부분, 예정원까지 잘 반영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일하면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약해서 회사의 유의사항, 공사 예정과 병돈 여부를 잘 확인해라. 즉시에 잘 반영해라. 그리고 계약 변경은 발주사가 승인한 부분까지만 반영해라. 미총고 공사 해소 가능성의 평가 및 공시에 유의해라. 예. 이 부분은 중점 점검 항목은 아닌데, 예.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은 이제 건설사는 제외가 됐긴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주의 깊게 봐야 되죠. 예. 15년도에 대우건설이 이제 감리를 받았을 때 좀 주요 항목, 감리 항목 중에 주요 항목이 이제 요 시행사의 그 채무 상환 능력을 좀 가대평가해서 이제 대손 충당금을 시공사가 대우건설이 좀 가소 인식한 부분이 지적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잘 봐야 된다. 그리고 미진행된 선급금, 낭비성 원가가 진행료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 우발부채, 충당부채 인식을 면밀히 검토해라. 외부감사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라. 예, 회사의 유의사항이고요. 감사인 유의사항도 비슷합니다. 비슷한 항목들이고요. 예정원가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선급후 투입 여부, 활동명 원가 집계의 적성성 이런 부분도 다 잘 봐야 되고 수주산업 전문가를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발부채, 충당부채 관련 충분하고 적합한 간사 증거를 수집해라. 네. 향후 계획 무섭네요. 이거 일단 올해는 건설사 감사를 하시게 되면은 감독 기관에서 유의 깊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예정원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 회계 담당하시는 분들 일 텐데 감사인들도 예, 힘든 상황이고요. 지금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예, 힘든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예, 우리나라 또 이제 건설 산업이 건설업이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 약간은 일본처럼 둔화되는 그런 이렇게 조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 건설업도 많고 우리가 종합 건설업 또 뭐 한 19,000개, 전문 건설업도 한 6만 개 이상이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특히 이제 24년도 올해는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예, 위기를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건설업 전반적으로 이제 좀 건전하게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